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진실만을 전해드리는 빵식이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이 많은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 정기 가입과 영상 아래에 환호 버튼을 누르셔서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진행하시되, 모르시면 가까운 핸드폰 매장을 가시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항상 진실된 방송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오늘 발언은 개인적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속 시원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2024년 총선에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여러분, 흔히 이 정치라는 것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자, 무슨 생선도 아니고 생물? 그만큼 변화무쌍하고, 또한 종잡을 수도 없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생물이 복잡한 구조 가운데 생존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정치권과 관계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외부 요인들이 합쳐져서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방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이게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호떡 뒤집듯이 홀딱홀딱 말을 많이 바꾼다고 말씀드리죠. 그게 더 쉬운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절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라고 말 안 하죠. 자, 아무리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떤 이유를 들어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는 단 한 줄의 기사도 나오지 않고, 국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속이고 호도해서 지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위해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베베 꼬아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자, 국가와 국민이 소멸되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문재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한 출구용으로 국가를 팔아먹는 짓을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차기 대권 후보들이 개헌을 반대하고, 물론 제1야당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개헌 반대를 외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특히 차기 대권 주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할 제1야당의 국회의원의 전부가 당론 자체를 이원집정부제를 걸어놓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개헌 목적은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 용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초선 의원들을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영원히 묻으려고 하는, 아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수가 지금 투쟁력을 잃은 상태이다 보니까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투쟁력이 없는 상태라면 집권을 한들 또 5년 후에 또다시 저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라는 거예요. 손쉽게 개헌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 체제로 지들끼리 번갈아 가서 총리도 한 번씩 해먹고 권력을 휘두르고 장관도 사이좋게 영구적으로 해먹으면서 기득권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있다라고 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이놈의 건 대한민국이 현재 난세인데도 불구하고 영웅은커녕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투쟁가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멀꾸러미 그냥. 아니죠. 보수의 원로를 비롯해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지들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리저리 눈치나 보면서 지 살궁리들만 하고 있고,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안 좋은 쪽으로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야권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개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다른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태에서 오늘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여권의 잠룡들과 야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철수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을 고리로 이상한 정치 야업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슈 전환을 통해 실정을 덮으려는 현 정권 주류와
개헌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야권 일부가 손을 잡고 권력을 나누자는 것,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뭐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는 방송을 통해 비판할 때는 비판을 했지만 잘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했다라고 방송을 해왔습니다. 편파적인 방송을 안 한다는 거죠. 어느 쪽에 줄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오늘 발언은 이 개인적으로 정말 조금이라도 속 시원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 지금 뭐 개헌을 통해 갖고 이 잠룡들을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기 대권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각제 반대를 해갖고 그냥 잘못하면 확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용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아닐 때 나는 예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무턱대고 예스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근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대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오늘 발언은 상당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다라고 봅니다. 자, 개헌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는 것, 그리고 국민의힘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안철수 대표가 말한 것처럼 투쟁 없이 이 권력을 영원히 나눠먹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야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현 정권의 잘못을 그냥 덮으면 미래로 나아갈 출발점이 사라진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도 덧붙였어요. 100% 동감하고요. 맞는 말이죠. 이 전 정권에서 저런 엄청난 실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각제 개헌을 통해서 묵고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안철수 대표의 지적처럼 미래로 나갈 출발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재인, 문재인 친구, 문재인 친척,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자꾸 정권 창출이 문재인의 주도로 된 그런 정권이 계속적으로 창출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차기 대권 후보들이 내각제 반대를 외치면서 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조용해요. 비정상이라는 거죠. 아니면 내각제 개헌을 찬성을 해서 껍데기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그건 뭡니까? 이 보수 쪽에서 지지하는 그런 방향하고 완전 틀린 거 아니에요. 희마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재인을 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좀 잘 알고 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권에서 처음으로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스타트로 개헌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등 대권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하태경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렇게 물꼬를 트는 거죠. 내각제 개헌이라고 하면 반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하태경 이전에요.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양상갑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이 윤영석이라는 이 겁없는 인간이 국민의힘당에서 최초로 개헌 발언한 자가 하태경이 아니라 윤영석이라는 자예요. 제가 방송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당 사무실에 전화해서 그냥 혼쭐을 내달라고, 이 개헌에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못 나오게 하라,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 자는요, 혼쭐이 나야 돼요, 더. 자, 뉴시스 기사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아주 대놓고 개헌론자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어제 중앙일보에 홍석현이 이 최재형은 내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기사를 내보내면서 개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타이틀 자체를. 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표적인 개헌론자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인 영감이 23일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5년 임기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뿐입니까? 국민의힘당의 5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은 뭘 알고 저러는 건지, 뭐 개헌을 알고 저러는 건지, 내각제를 알고, 이원집정부제를 알고, 나중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해보겠다라고 김종인 영감이 시키는 대로, 홍석현이 시키는 대로 홍위병이 돼가지고 나라가 망하던 말던 완전히 리모트 컨트롤 나가면서 조중동이 써주는 대본을 읽어주는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보수의 원로 지식인들까지 조만간 아마 개헌해야 된다라고 박차고 나올 판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냥 이거예요. 다들 제정신들이 아니고요,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아주 정신나간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바로잡아야 돼요. 안철수가 됐던 홍준표가 됐던 그 누가 됐던 내각제 반대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힘을 실어준다면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누가? 저요.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라면 당연히 지지를 해야죠. 그게 지금 핵심인데 내각제를 못 막으면요.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매갈이 없는 허수아비 대통령일 뿐 팩트지 않습니까? 정답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로만 내각제 반대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지지하지 마시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본질을 잘 공부를 하시고 현재 차기 대권 후보라는 사람들이 정녕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 나라를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엄벌하고 감옥을 보내고 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시는 것보다 내각제 개헌에 반대를 하느냐 이것부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대권 후보들 중에 내각제 반대를 안 하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 또한 아무짝에 없는 허수아비일 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추워도 없을 겁니다. 확신합니다. 반대로 내각제 반대를 외치고 이를 막아낸 후에 대통령이 돼야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선이 뭔지 후가 뭔지 제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제 방송 시청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